그래서 돌출돼 있는 눈들을 눈매 교정할 때는 교정량을 좀 적게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눈이 이렇게 너무 커져서 놀란 토끼 눈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수술해라.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윤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했을 때 좀 많이 예뻐질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예뻐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눈이 진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편으로 내가 눈이 이렇지 않으니까 난 무조건 눈 수술하면 못생겨질 거다 이게 아니라, 요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좋게 잘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눈 성형의 조건은 눈꺼풀 피부가 얇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비율을 종이에다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호지에다가 우리가 붓글씨를 쓰는 거랑 딱딱한 택배 박스에 있는 그 골판지 있잖아요. 거기다 글 쓰는 거랑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피부가 얇을 때는 그 쌍꺼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섬세하고 예쁘게 표현되고, 피부의 두께가 얇다는 소리는 진피층이 있죠. 피부 중에서도 진피층의 두께가 얇다는 얘기인데, 진피가 얇으면 흉터가 덜 생겨요. 그러니까 흉은 주로 진피층에 강하게 콜라겐 덩어리들이 이제 모이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현상들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은 경우에 눈 성형이 유리하다. 특히 쌍꺼풀 같은 경우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이제 모양이 접히는 거잖아요. 이때 얇은 피부가 접히면은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얄쌍한 쌍꺼풀 형태로 나오는 반면에, 피부가 두꺼울 때는 접히면은 두툼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꺼운 피부에 쌍꺼풀을 너무 과하게 욕심내서 하는 경우에 소세지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눈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눈 자체가 돌출되어 있다는 거랑 사실 피부가 얇은 거랑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눈이 이 압력으로 밀고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얄쌍하게 커지는 효과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눈이 돌출돼 있을 때는 이 밀고 나오는 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많이 팽창돼 있고, 그래서 트임 같은 걸 했을 때 확 하고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안쪽에 있는 눈동자 있죠. 주로 이제 흰자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드러나는 편이고,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의 경우에도 눈 뜨는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전체적인 이 생리학적인 요소에 돌출돼 있는 눈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출돼 있는 눈들을 눈매 교정할 때는 의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그거죠. 교정량을 좀 적게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눈이 이렇게 너무 커져서 놀란 토끼 눈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수술해라. 상대적으로 함몰되어 있는 눈들은 수술할 때 교정량을 좀 더 과하게 잡아야지 졸림기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출되어 있는 눈일수록 쌍꺼풀도 조금 더 작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아도 시원스럽고 크게 표현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쌍꺼풀을 작게 잡는 걸로도 훨씬 더 화려하고 예뻐 보이는 듯한 그런 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안구 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아이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왜냐하면 굴절률이 똑같은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맺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광학적으로 안구 크기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얼굴에 큰 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돌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쌍꺼풀이 없는데 예쁜 여자 연예인분들이 있어요. 인기 있는 배우들 보면 김고은 씨라든지 아니면 박소담 이런 분들 보면은 얼굴이 작은데 눈 자체는 많이 돌출돼 있는 편이고 피부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성형 수술, 그러니까 어떤 눈 수술을 하더라도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 트렌드 자체는 쌍꺼풀이 없다고 해서 트임을 안 했다고 해서 꼭 눈 모양이 나쁘거나 이렇게 미적으로 잘못됐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권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돼도 좋지만 절대 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쌍꺼풀이 만약에 큰 걸 원해요. 근데 피부가 얇고 돌출돼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쌍꺼풀을 엄청 크게 잡았다. 그럴 때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어색하고 보기 싫은 안 이쁜 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과 눈썹 사이 거리 얘기인데, 이건 사실 좀 단순해요. 왜냐하면 눈이랑 눈썹 사이 거리 자체가 너무 가까우면 결국에는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도화지 자체가 작은 거잖아요. 그 안에다가 너무 큰 쌍꺼풀을 넣게 되면 당연히 비율이 깨지겠죠. 그래서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쌍꺼풀 욕심을 좀
줄이셔야죠. 작은 쌍꺼풀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눈이랑 눈썹 사이 거리 자체를 멀게 만들어주는 수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술이 눈썹 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술이 있죠. 그걸 시행하게 되면은 조건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같이 겸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몰눈과 돌출돼 있는 눈 설명을 하면서 제가 돌출돼 있는 눈이 무조건 다 좋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찾아보면 함몰형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 예쁜 여자 연예인분들 많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 보면은 여기 이마뼈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돌출돼 있고 상대적으로 눈이 함몰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쌍꺼풀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크고요. 그런 눈빛이나 눈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맞는, 그 자기한테 맞는 어울리는 쌍꺼풀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구 눈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집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함몰형 눈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성에 맞게 그 안에서 예쁜 눈을 찾아가면 되고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함몰 형태의 눈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쌍꺼풀을 조금 큰 듯하게 잡아줘도 밖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쌍꺼풀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글쎄요 이게 뭐 일반인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눈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나한테 좋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그 점 설명드리려고 콘텐츠 준비했었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